혹시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도 마음 한편이 불편하거나 불안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성공에도 이게 과연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스쳐 지나갑니다. 돈을 쓰는 순간은 물론 돈을 버는 과정에서조차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꺼림칙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감정은 당신의 재정 상태를 은밀히 갉아먹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죄책감이 어떻게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회방하는지 파헤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인 행위로 무의식 중에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행동을 자기 파괴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금융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 이상이 부자가 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깊은 심리적 장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죄책감은 당신의 합리적인 재무 결정을 방해하며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절망감 뒤에는 이 죄책감이라는 숨겨진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어내고 건강한 부를 향해 나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죄책감은 마치 마음속 재정 방화범과 같습니다. 이 방화범은 우리의 재정 성장을 의도적으로 방해합니다. 겉으로는 절약이나 겸손이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당신의 재산에 불을 지르는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이 방화범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어떤 재정적 기회가 와도 스스로 불태워버리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재정적 자기 파괴 행동이라 부르며 무의식적 죄책감이 그 핵심 원인임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연봉 인상 제안에 무심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에 대한 깊은 내면의 불편함, 즉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혹은 수익성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도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망설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종종 과도한 탐욕은 좋지 않아 라는 내면의 목소리와 결합하여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돈을 많이 벌면 주변에서 시기하거나 변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2022년 한 설문조사에서 고액 연봉자 중 35%가 자신의 수입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불필요한 지출로 스스로의 부를 줄이거나 기부를 과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죄책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벌어들인 돈으로 만든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며 가난의 늪으로 돌아가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음속 재정 방화범은 당신이 성공할수록 더 격렬하게 활동하며 결국 재정적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화범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숨겨진 진실입니다. 죄책감의 근원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이 약점을 알아야만 우리는 이 파괴적인 힘에 맞서 싸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 방화범은 당신의 과거 경험, 사회적 교육, 그리고 가족의 가치관 속에서 은밀히 자라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죄책감은 대다수 사람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재정 방화범을 무력화할 첫 번째 반전은 바로 돈에 대한 긍정적 재정의입니다. 돈은 악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은 가난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사회적 통념에 맞서 당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강력한 에너지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이 돈을 벌 가치가 있는가, 대신 이 돈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조차도 자신의 부를 사회적 책임의 도구로 보았지 개인적 탐욕의 결과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돈은 단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펼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만으로도 죄책감의 무게가 절반은 덜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뿌리내린 무의식적 패턴이기에 단순한 이성적 판단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두 번째 반전, 감정적 재정 해방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기 파괴적 재무 행동을 유발하는 특정 상황과 감정을 기록하고
그 순간의 죄책감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십시오. 예를 들어 지출 후 밀려오는 죄책감의 근원이 어린 시절의 결핍 경험 때문인지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은 마치 방화범의 설계도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죠. 그리고 그 죄책감을 내가 아는 익숙한 감정으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는 감정을 억압하기보다 인정할 때 자기 통제력이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감정적 해방은 당신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는 진정한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미래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가장 이타적인 행위 중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반전의 기술이 결합될 때 당신은 재정 방화범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책감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차례입니다. 돈에 대한 죄책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수백 년간 이어진 문화적 프로그래밍의 결과입니다.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특히 중세 시대에는 청빈을 숭상하고 상업적 이윤 추구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 축적의 역설적 기원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동양에서는 유교 사상에서 농업은 근본, 상업은 말단으로 여겨 돈벌이를 천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부를 과시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가난한 자는 순수하고 부자는 탐욕스럽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한국인의 돈에 대한 태도 설문에서 60% 이상이 부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부자가 되려면 남을 속여야 한다거나 돈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편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개인에게 돈에 대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작동합니다. 경제 불황기에 부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재정 방화범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며 합리적 투자조차 망설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2021년 주식 투자붐 속에서도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너무 쉽게 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불안감에 휩싸여 불확실한 정보를 맹신하거나 손실을 보고도 스스로를 탓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죄책감은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시장의 왜곡된 신호를 잘못 해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프로그래밍을 인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는 통념이 실제로는 당신의 재정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깊은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재정 방화범을 완전히 해고하는 데 필수적인 심화 분석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념을 넘어서서 건강한 재정적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차례입니다. 재정 방화범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머니 마인드셋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투자하거나 저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십시오. 이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내면의 긍정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돈을 자유와 기회의 도구로 인식하는 깊은 철학을 내재화해야 합니다. 돈은 시간의 자유를 주고 의미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자신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거나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현명하고 이타적인 결정입니다. 2019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경험에 대한 지출은 물질에 대한 지출보다 행복감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이 행복감은 장기적인 만족감과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져 재정적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신을 위한 합리적인 지출은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을 확립해야 합니다. 건강한 머니 마인드셋을 위한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매일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드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된 긍정적 확언을 매일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처럼요. 세 번째는 재정적 멘토를 찾아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건강한 부의 관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은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당신의 무의식 속 재정방어범은 점차 그 힘을 잃고 소방수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 없는 부의 미래를 향한 당신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죄책감은 심리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죄책감이 사회적 제어 메커니즘의 일부로 공동체 유지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과도한 부의 축적을 막고 자선 활동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 죄책감이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초래하여 개인과 사회 전체에 손실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 회피 편향과 결합하여 수익성 높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는 인간의 비합리성이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했습니다. 돈에 대한 죄책감은 바로 이러한 비합리성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은 죄책감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책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건강한 죄책감은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과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불건강한 죄책감은 분명히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성장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정체시키는가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부의 재분배와 관련된 논의가 개인의 죄책감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평등 심화에 대한 공론화는 중요하지만 개인의 정당한 부축적까지 죄악시하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공한 사람들을 향한 질투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이 돈을 어떤 의도로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재정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부를 스스로의 가치와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시각과 쟁점을 통해 당신은 돈에 대한 더욱 입체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죄책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무의식적 죄책감이 어떻게 자기 파괴적인 재무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부를 탐욕으로 연결하는 문화적 프로그래밍의 깊은 뿌리도 함께 탐구했습니다. 마음속 재정 방어범이라는 비유를 통해 그 파괴적인 힘과 이를 무력화할 반전의 기술들을 제시했습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 재정의와 감정적 재정 해방이 바로 그 핵심 해결책이었습니다. 진정한 재정적 자유는 은행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돈에 대한 내면의 평화와 죄책감 없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평화를 얻는 것이 부의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행위에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2024년, 당신의 재정적 운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족쇄를 끊어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큰 자유와 만족감을 얻는 길입니다. 자신에게 진정한 부를 허락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돈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 태도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의 재정적 자유와 풍요로운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그 여정의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이 재정적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